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에 은퇴 설계를 위한 현금 흐름 확보와 세금 설계 파트를 볼 텐데요. 이건 파트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또 시험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의 수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연금 파트와 퇴직연금 파트, 또 다른 시험에서 공적연금 파트에 대해서 다 공부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세금적인 측면과 또한 절세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중에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좀 우리가 평이하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 2장에서는 우리 2권 파트는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 강의 수가 굉장히 많죠. 이 과목이.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의 이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연금 흐름의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은 이런 거겠죠. 내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적정한 은퇴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3층 이 연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가장 윗단에 있는 공적 연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별정직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이런 사람들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가입하게 되는 이런 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앞서 말한 그런 연금들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쌓게 되죠. 내가 기업에 다니면 기업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고요. 이 군민연금은 따로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직역연금의 특징은 요 두 가지, 퇴직연금과 이 공적연금이 합쳐졌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은 9%의 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대략 우리가 1년 급여의 12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를 매년 적립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8%를 적립합니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요 공적연금에 대한 파트,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퇴직연금에는 우리가 DB, DC, IRP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개인연금은 우리가 세액을 공제해두는 세액공제 상품인 세제 적격 상품과 그리고 이 거치식으로는 1억 원,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는 15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비세제 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일단 공적연금에 대한 구분과 공적연금의 종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퇴직연금에서 DB와 DC, IRP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파트를 보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핵심 뭐죠? 현금 흐름 확보 전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은퇴 시에 받는, 내가 은퇴 전의 소득의 60에서 7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준비를 할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이 과목의 이 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많죠.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한 걸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장의 특징이다. 자, 15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자,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3충 구조다 라고 돼 있고, 자, 공적연금 맨 위에 있는 파트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있죠. 그래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들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은 강제 가입 사항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국민연금과 이 기타 연금들이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6페이지에 2번에 보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계층 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말이 많죠. 올해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을 65세로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받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적립하는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는 방식이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적립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매년 적립해 나가는 거를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런 고연령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적립 방식이죠. 자, 부가 방식은 서양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의 시스템인데 이건 이런 거죠. 올해에 거둔 모든 보험료를,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보험료겠죠. 국민연금을 그 해에 그 노령 연령층에게 다 배분하는 방식. 이게 바로 부가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모든 재원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거둔 돈을 그 해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는 사람들은 적고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게 이제 충돌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우리가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부가 방식이란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해의 지출을 그 해의 보험료로 충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빠르게 그냥 부가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야겠죠. 저연령층들이 많이 내고 고연령층으로 주게 되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적립 방식은 이 적립을 한 걸 가지고 나눠주는, 그러니까 적립한 걸 나눠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요 부가와 적립이 같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적립하는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래의 총 지출 기금 적립금과 운영 수익으로 완전히 충당할 수 없다. 그죠? 우리나라 지금 뭐 고갈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이 방법이다.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가입 대상자 중요합니다. 일단 가입 대상자는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소득이 있거나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죠. 가입자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자라고 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가입자와 더불어서 지역 가입자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직장 다니면 사업장 가입자죠. 그 다음에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자영업자를 한다거나 뭐 어떤 가게를 한다거나 이러면 지역 가입자가 되죠. 자, 임의 가입자는 내가 가입을 할 대상은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가입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주부겠죠. 주부 같은 거. 자, 임의 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급자 대상이 되진 않지만 그 기간, 일정한 기간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면서 납부를 해서 노령연금을 수급, 보통 10년이죠.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 임의 계속 가입자입니다. 자, 교재 17페이지 1번에 사업장 가입자에 1인 이상 사업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에 취업이 되면 우리가 4대 보험, 보통 5대 보험이라고 하죠. 5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죠. 그 5대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지역자 가입이 상실됩니다. 자격이. 자,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그런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에 따라 가입한다. 자, 세 번째, 연금 보험료를 몇 프로냐? 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사업장 가입자도 9%고 모두 9%예요. 9%인데 요 사업장 가입자만 반절은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시고요. 4.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임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는 누가 다 내느냐? 본인이 9%를 다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그 17페이지의 중간 단락에 보면은 이게 9%면 내가 소득을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럼 1억씩 벌면 1억에 9%를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00 최대, 그러니까 최저는 28만원. 그래서 최저 28만원, 최고는 43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15만원이에요. 월. 굶어 죽겠죠? 이런 사람이라도 최저 28만원으로 가정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제 소득이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그러더라도 434만원으로 측정을 해서 9%만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는 다 어떻게 된다? 9%를 본인이 납부한다. 거기 써 있죠. 자, 마지막 줄에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